안녕하세요. 서혜준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롱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근로기준법 잘 아시죠? 아무래도 제일 친근하고 익숙한 법이죠. 일하시면서 가장 많이 보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사건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에 대한 제26조, 해고예고 17조 성형통지라든지 43조 알겠어요. 금분정산 역시 다 깨고 계시네요. 아닌데요. 근데요. 저희가 지금 매일매일 쓰고 활용하는 규정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이런 규정도 있었지 참 하는 규정도 있잖아요. 오늘은 그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에겐 자유롭게 일하고 또 자유롭게 퇴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갑자기요? 네, 아주 당연한 기본 원칙이지만 예전에는 이런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는 이른바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퇴직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행위들에 대해서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따라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근로를 통해 임금으로 갚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금전 대차 관계와 근로 관계를 완전히 분리해서 근로자의 신분이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막고 근로자가 불리한 근로 조건을 감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업주에게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기 위해 또 일을 하고 임금에서 빌린 돈이 차감이 되면 지속적으로 저임금을 받게 되고 또다시 돈을 빌려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퇴사를 못하는 강제근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비슷하게 강제근로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는 강제저금의 금지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축의 종류, 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의 본인 이름으로 저축을 해야 하며 근로자가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한다는 건가요? 지금은 이런 사례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사업주가 회사 명의로 근로자의 급여를 일부를 저축하면서 이제 얼마 이상 다니면 주겠다라는 식의 운영이 되는 곳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경우처럼 저축금에 대한 반환을 어렵게 하는 경우, 저축금이 기업 경영자금으로 유용되는 경우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이 규정이 마련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방금 말했던 전차금 상계나 저금에 대한 부분이 무조건적으로 다 금지되는 건 아니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다면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점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5조의 비상시 지급입니다. 보통 근로의 대가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를 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사용자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대통령령으로 이 비상한 경우의 구체적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그리고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일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비상시 지급 규정은 활용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벌칙이 상당히 세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로자가 이런 내용으로 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해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부분은 급여일 전이라고 하더라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도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생소한 규정이 많았는데요. 재밌었습니다. 혹시라도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